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콘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예, 오늘은 GS 리테일 자기소개서 문안 분석, 작전명. 자, 모두 따라하세요.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 계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4번 항목에서 기존보다 판관비, 고정비를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는 프로모션을 제시하라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요. 1.2 2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1.5. 자,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강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의지할 수 있는 취업 멘토링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면접의 핵심 파악해서 명확한 합격을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업계 최고의 회사의 최종 합격도 하게 해주고 근본에 원하는 곳에 합격하게 해주는 강의입니다. 네. 네. 자, 강의 시작 전에 한번 구호 외칠까요?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네. 네. 여러분들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속도를 못 따라가겠어요. 지금 너무 공고가 올라와서, 이제는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기소개 분석이랑, 자기소개서 분석이랑, 이제 기업 분석을 나뉘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속도를 좀 내서, 빨리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GS 리테일인데요. 여기 편의점이 제가 뭐 책도 막 여러 권 보고 했는데도 많이 정보가 없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분석해냈습니다. 자, 따라오시고요. 기업 분석은 따로 올릴 거니까 그 편을 보시고 자, 자기소개서에는 뭐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별로 뭘 해야 된다. 기업이 원하는 거에 에너지를 쏟고 깊게 파고 파서 뭘 해야 된다. 임원을 감동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준호플로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자, 순서대로 4, 3, 2, 1, 5순서입니다. 중요도가 이제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지원하는 분들이 우선순위가 뭐가 중요하지? 뭐 이건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것 같고 대부분 1번, 2번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을 것 같고. 근데 1번, 2번이 중요는 하지만 그래도 4번에서 좀 이 문항의 의도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내재의 의도가 좀 들어있다고 봅니다. 자, 이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에 대하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창의적인 걸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 저는 이 편의점 산업을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원하는 거는 뭐다? 판관비를 줄이고 즉 비용을 줄이고 재고 자산을 줄이면서 뭘 한다? 수익성을 높이는 어, 그런 게 이 업의 이제 뭐 대부분 사업이 똑같겠지만 유통업에서 더 나아가서 소매 유통업에서 더 그렇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재무제표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일반적인 이런 유통업은 그 제조업과 그 소비자를 중간 단계에서 그 연결만 해주기 때문에 수수료만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편의점들이 어떤가요? 다 우리 생활에 밀착해서 다 이렇게 뻗어 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망할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경기가 나빠지면 뭐 차나 비싼 거 사는 걸 줄이지 갑자기 뭐 편의점에서 뭐 김밥 사고 이런 거를 줄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금 캐시가 좋다. 이런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은 결국 뭐다? 제조업의 그 마진 그 매출 원가에 대한 마진보다 결국 판관 비용 정말 이 지점과 지점이라고 하긴 뭐하죠? 이 매장과 프랜차이즈 매장과 이 본사 간의 비용 싸움이다. 그래서 그런 현금이나 이런 그런 현금이 중요한 걸 알고 그런 캐시플로우가 중요한 걸 알면은 결국엔 뭐다? 아, 내가 이런 직무들에서 지원을 할 때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직영 가맹점 영업을 하던 여기서 결국 재고를 줄이는 게 자기 역할이겠죠. 근데 이 재고를 줄이려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 현금 흐름에 대해서 보다 판관비나 이런 비용을 줄이는 거에 포커스온이 돼야 되는데 뭐 대부분 경우 똑같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 모두 따라서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 계약의 종류가 뭘 있고 어떤 게 이 GS 리테일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계약을 맺었길래 이 제품에 대한 재고 관리는 어느 주체가 GS 리테일인지 아니면은 그 제조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어디가 계약이 우선인지. 대부분 GS 리테일이 갑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할 거다? 제조업 기업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캐시 흐름이 좋은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재무제표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흐름을 내가 알고 있으면 결국에는 뭐다? 이런 유통 기업들은 매출 채권이란 재고 자산의 비율이 매우 낮고요. 매입 채무나 상품권의 비율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전자본이 뭐다? 낮을 거고요. 운전자본이 낮다는 의미는 현금 유입이 많고 현금 흐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이 많은데 일반 제조업처럼 어떤 큰 기계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 여기는 되게 짜잘한 제품을 그냥 유통해서 그 수수료나 그 유통 마진으로 먹고 사는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아까 말했던 공급 종합 상품 체인하고 상품 체인 말이 꼬이네요. 공급업자와 체인 계약을 간의 그 수수료 싸움을 정확하게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서 뭘 해야 된다? 판관비를 줄이는 거에 대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제시를 어디서 해야 된다? 4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에 대해서인데 그 내재 이후에는 뭐가 있다? 영업관리진 기준으로 지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가 들어오자마자 공격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프로모션이나 판매 전략, 내가 할당받은 그 직영 매장들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뭘 알아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소비자층, 그러니까 뭐 학교 주변이라든지 대학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노인분들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편의점을 많이 그 편의점에 어떤 연령대 사람들이 방문하는지 고객층을 파악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프로모션이나 어떤 판매 전략을 취했을 때 이 직영점의 판매 재고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지 세울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인지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너가 그런 경험이 있는지가 알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문항에서는요. 처음 둘째 줄까지 그런 내용을 써야 됩니다. 이미 나는 이 지역에 이 상품을 이런 프로모션으로 팔기 위해 팔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과가 날 것 같다고 생각했고 제가 왜 이걸 잘할 수 있냐면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대학교 때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처음 두 줄에서 하는 이런 경험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세 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자소서의 문항분석에서 그 1, 2번보다 4번이 더 중요한 게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4번 둘째 줄까지는 그게 들어가야 돼. 그 직영점에 그 매장에 내가 관리하게 될 그 영업관리 지역 그럼 결국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겠죠. 내가 가장 접근성이 좋고 가장 파악하기 좋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매장에 직접 내가 막 발품 팔아서 가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제시? 이 매장에 제품들이 내가 직접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네? 이 제품들 많이 사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니까 이런 프로모션을 하면 이런 생각 다시 이런 거 많이 사네? 근데 이 제품이 이렇게 생각보다 재고가 많지? 잘 안 팔리네. 그러면 이제 이 동종 경쟁사의 근처에 있는 편의점 가서 거기도 지금 똑같이 이게 안 팔리고 있나? 보니까 여기 잘 팔리고 있네? 그럼 둘의 차이점 뭐지? 아니면 여기도 똑같이 안 팔리네? 안 팔리는데 왜 계속 이렇게 계속 물건 남기지? 이런 식의 사고를 해가면서 결국에는 이 새로운 시도를 뭘 해야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원하는 지역에 내가 그 GS 리테일 매장에 새로운 시도,
이런 비교 활동을 직접 가서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 아, 이 제품은 이 근처에 뭐 미니스탑이라든지 다른 CU에서는 이 제품 잘 팔리는데 여기서 왜 안 팔리지? 학생들이 이걸 많이 먹네? 아니면 내가 직접 가보니까 이 제품은 이런 맛이 있어서 어, 아니면 이런 PB 상품이 나오면 잘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해서 뭘 하는 인재? 이런 재고 자산을 줄인다. 판관비를 줄이는 인재. 그런 느낌으로 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두세 줄에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잘할 수 있는지 근거를 하는 게 앞에가 이제 20%면 80% 아니면 30에 70%로 그런 경험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대학교 때 누구든지 아르바이트든 뭐 과외를 하던 되게 사소한 경험이라도 내가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을 거거든요. 동아리 활동이든 뭐 연합 동아리 활동이든 누구나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쓸 필요 없어요. 뭐 정말 막 공격적으로 자기가 뭐 사업한 거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이제 길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 2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4번에 그런 거를 뭘 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로 접근해서 준비해서 갔어야 된다. 어렵지 않다.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만 가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만 가도 답이 나온다. 이런 관점에 써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 유통업에 대한 어, 운전자분의 흐름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현금 유입이 많습니다. 현금 유입이 많다는 것보다 판관비로 비용 줄여서 매출을 늘리는 게 순이익 매출을 늘리는 게 이 GS 리테일의 목표입니다. 다른 직군도 똑같습니다. 다른 직군도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의 그 근간을 이해하고 있고 현금 흐름 이해하고 있고요. 이런 업무든 이런 온라인성 옴니채널 디지털 MD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다 현장 가서 이런 제품 나오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런 온라인 커머스에서 GS 리테일의 현황을 보고요. 그 현황에 맞게끔 어떤 제품을 지금 가장 많이 팔고 싶어 하는지 보고 그 많이 팔고 싶어 하는 제품이 현재 왜 안 팔리고 있는지 아니면 왜 이 정도 팔리고 있는지 더 잘 팔릴 방법이 뭔지 그런 거를 뭘 해야 되나? 이 4번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지금 4번에서의 이 회사가 원하는 거는 뭐 1, 2번은 뭐 무한 경쟁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3번은 힘든 뭐 멘탈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면은 근데 원하는 건 뭐다? 결국 현금 흐름이 풍부한 기업이고 거기 안에서 판관비를 줄여줄 인재 어떤 비용이 적은 마케팅 기법이나 프로모션을 해서 보다 재고자산을 줄여주거나 재고자산 줄인다는 의미는 보다 판관비를 줄여준다는 의미인 거고 그거에 따른 매출액을 늘려줄 인재를 찾는다. 거기까지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 지금 제 정신없이 강의를 했는데요. 자, 이제 너무 급해도 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미 다 썼을 거야. 제가 지금 좀 늦게 올리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매장에 가서 이 4번 항목까지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자, 3번은 똑같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실패를 극복할 성과를 달성한 경험을 말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의 내재의 의도는 자, 모두 따라하세요. 자, 입력 강의다, 입력 강의. 자, 이 3번 또 중요하니까 또 입력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입으로 영업관리직을 들어오면 월 분기 마감일까지 압박받으면서 너가 할당받은 매출보다 많은 양을 채운 사람을 우리는 원해. 그러려면 너는 많은 시행착오를 강력한 멘탈로 극복을 해야 되고 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애니? 그 예를 두 가지를 쓸 건데 뭘 쓸 거냐면 자, 가장 실패했던 경험이나 힘든 시기를 진념과 끈기로 극복했던 경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해서 이거 더 상세로 들어간 거예요. 일정이 촉박해서 압박받았을 때 뭐한 경험? 끝까지 해낸 경험.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끝까지 해낸 경험. 그거를 나는 원한다. 우리는 원해. 왜냐하면은 우리는 너가 들어오자마자 영업직이든 다른 직군이든 우리는 너한테 지금 계속 높은 목표를 제시할 거고 우리가 원하는 매출 그 판관비를 줄이는 거에 대한 그 기준을 계속 상위를 제시했을 때 우리는 너가 그거를 계속 극복해내서 한계를 돌파해서 성과를 내주는 사람이길 원해.
그거를 우리는 너를 보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이 문항에서 너를 이걸로 판단하고 싶은 거다. 그래서 끝까지 해낸 경험을 써라. 엄청나게 나를 압박하는 상황이 있었을 거고 나를 한계에 부딪히게 한 경험이 있을 거다. 그런데도 내가 계속 트라이를 하면서 될 때까지 한 것. 그게 끝까지 해낸 경험이고 기업에서 뭐 하는 인재다? 돈을 버는 인재다. 자, 2번. 실패했던 경험이나 일정이 촉박해서 압박받았던 그 경험을 끝까지 진영을 버텨서 해낸 경험을 통해 얻은 가치관. 똑같은 얘기 한 겁니다. 결국 가치관 아님 끝까지 해낸 경험에 대한 가치관을 쓰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이게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직무에서도 특히 영업관리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다른 직무도 똑같은 겁니다. 너가 결국 우리 판관비를 줄여주는 재고자산, 너가 어떤 마케팅이나 그 어떤 아까 뒤에 말했던 직군에서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해서 그 큰 범위의 프로모션 본사 차원이든 그 매장 차원이든 프로모션의 그런 나름의 그 너가 그런 활동을 해서 우리는 뭘 한다? 재고 자산을 최대한 줄이고 보다 비용 판관비를 줄여서 매출을 늘리는 사람을 원하는 거다. 그게 그래야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임원들이나 높은 사람들은 그걸 그 수치 조그만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압박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만 해라는 게 이 내재 의도입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자, 이제 2번. 1, 2번은 사실 똑같습니다. 중요한데, 자, 따라하세요.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남들이 꺼리는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험에 대하여. 이 내재 의도는 신입으로 들어오면 너가 상상도 못한 만큼 허드렛 일이나 잡일이 많은데 그런 걸 알아서 주도적으로 해줄 수 있어? 그런 사례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 GS 리테일 영업관리진에서 대부분 이 회사는 좀 대규모 채용을 하고 그 영업 그 지역에 정말 그 체계 그 위계 질서나 그 매출을 채워야 되고 그런 남들이 꺼리는 일들을 막내가 하게끔 할 겁니다. 그 지역에 할당받은 그 장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맞는 그 막내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진짜 바쁘고 빡셀 것 같거든요. 그거를 자발적으로 안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런 문항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은 너가 결국 이런 잡일을 뭐 하는 인재냐? 미리 대학교 때든 이제 이때든 미리 본 겁니다. 미리. 그냥 일을 할 때 알바를 하든 내가 뭘 무슨 일을 할 때든 나는 그 조직에서의 되게 사차는 일이라도 잡일 같은 것도 미리 챙겨야 되는 일을 시키지 않아도 했다. 핵심은 그런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내가 먼저 찾아서 한 것. 그런 사례를 주도적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런 사례를 넣으면 여기는 적절하게 잘 답변한 겁니다. 자, 그리고 1번은요. 기대 이상의 만족을 느끼게 한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높은 수준을 계속 요청할 거야. 이 직군에서 우리는 뭐 이건 다 지원 직군이긴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 커머스나 영업 직군에서 너한테 계속 높은 기준의 매출을 요구할 거야. 어떤 매출이냐면 네가 작년에 100을 했어. 그러면 너한테 당연히 그 다음에 120을 요구할 거고 네가 120을 했으면 또 이 120에 또 120을 요구할 거야. 또 120? 그럼 150을 요구할 때도 있을 거야. 그거가 네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왜냐? 대부분 그거 못 버티고 있거든. 그래도 버틴 사람들이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우리가 뭔가 항상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매출 양의 만큼 120% 달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 그러니 너가 그렇게 일을 대학교 때 해본 경험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떤 사례를 써야 되냐면은 우리가 학교 다니거나 대학교 때 취업하기 전에 항상 내가 했던 일에 만족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이 정도 했는데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막 스티브 잡스처럼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속 이 지금 한 거에서 높은 수준을 계속 제시해 왔고 설령 그냥 한 거라고 하더라도 나는 어떤 사례로 써야 되냐? 대부분 그냥 했어요. 저도 지금 이걸 강의 그냥 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좀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걸로 좀 퀄리티를 계속 고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그냥 일반적으로 저도 대학교 때 그랬었고 그냥 제가 하는 거에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만족한 거를 내가 계속 뭐 했다? 만족하지 못해서 이런 것까지 해보고 높은 기준을 이렇게 세워보고 이런 기준 세워서 목표를 세워서 목표 중요한 거는 이런 내가 이 직무나 전공에 대한 만족을 못해서 계속 목표를 세웠다. 영업이라고 하면은 나 이거 한 명에 3명, 2명, 3명, 5명을 만족이 안 돼서 10명까지 100명한테 팔아볼까까지 만족한 거고 100명도 만족이 안 돼서 200명한테까지 홍보를 해서 이런 제품 이렇게까지 팔아봤다. 그런 사례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자신이 불리함을 감수하고 정직함을 지켜본 경험에 대하여.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거 5번도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꽤 막 힘을 빼는데요. 중요한 거는 4번입니다. 4번. 4, 3, 2, 1. 여기까지 중요하고요. 5번은 덜 중요합니다. 여기가 거의 뭐 70이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이거 찾아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15, 15, 15, 15 이렇게 된 60, 10, 10, 10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것도 좀 그렇네요. 다시 40, 20, 20, 네. 이제 나누다 보니 안 되네. 네.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5는 그냥 0으로 봐도 됩니다. 왜 정직하다 해서 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정직한 내용 엄청 막 열심히 쓰는데 중요한 거는 4번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지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재에도 일을 하다 보면은 점주나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의 손해가 있음에도 그런 것을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니 왜냐? 이 직영이나 가맹점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부득이하게 뭐 숫자가 오차가 나다든지 매출이 뭔가 빵꾸가 났는데 그걸 뻥을 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너 네가 실수한 거는 그냥 솔직하게 오픈한 타입이냐? 그게 궁금한 거 그냥 기본적인 거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도덕적인데 안 그런 친구 되게 많거든요.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자기가 뭐 실수한 거 다 숨기려고 하니까 여기도 다 똑같은 겁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맞춰서 너가 그 규정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오픈할 수 있어? 그런 거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내가 정직했던 사례 그냥 뭐 손해 보더라도 그걸 다 오픈해서 뭐 실수한 거를 무조건 이렇게 얘기했던 사례 그냥 뭐 근데 그게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웬만하면 사회생활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조직스러운 데서 그런 경험했을 때 여럿이 서 있는 데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쓰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없으면 친구들 뭐 동아리에서 써도 되지만 우선적인 건 그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기업 분석을 이제 편의점을 엄청 했는데 별도로 나중에 시간 내서 만들 거예요. 편의점 산업 분석으로 이제 GS 리테일 분석으로 이제 만들 건데 일단은 지금 다른 자소가 지금 급하니까 지금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자, 소매 유통업은 백화점, 편의점, 할인점 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소매 유통이란 도매업자, 생산자 등과 최종 소비자를 연결해 주어 당사자 간의 거래 비용을 간소해 주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상품 구성에 따른 분류는 전문 소매업하고 종합 소매업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편의점은 종합 소매업에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 팔고 있으니까 업태별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번 봐두시고 그리고 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자, 제가 이제 메인에 썼는데요. 잠깐만요. 입력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및 담배 위주의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24시간 판매하는 소매업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종합상품 체인 공급업자가 누구인지 고민을 해보고요. 체인 계약을 어떤 형식의 계약 형식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음을 자기소개서의 문항에 녹여서 써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거에 대해 파고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현금 흐름 분석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따라서 이거의 운전자분에 따라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상관관계를 이해하면서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어떤 직군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는 내용의 질이 다르고요. 면접에서 답변이 다를 겁니다. 자, 그리고 재무 특징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낮은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높은 메인 채무와 상품권이 존재해서 운전자본 상대적 낮은 거는 결국 현금 유입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참고사항으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소매유통법이 2016년 기준으로 아유 못합니다. 연간 295조에서 편의점은 7%입니다. 앞으로 2018년은 좀 다르겠지만 편의점 산업은 점점 돈을 더 많이 벌 거고요. 왜냐면은 주변 나라 일본만 봐도 결국 고령화 시대에서 멀리 이제 이런 백화점이나 마켓에 가기 힘드니까 이 편의점이 집 근처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일본만 봐도 알고 있고요. 고령화니까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가까운 데가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찾아가게 된다. 그럼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 마켓에서 이 편의점의 그 연령대 사용 그 방문한 연령대가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측면에서 나름 분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중요한 건 뭐다? 자, 모두 따라서 메인 다시 돌아갑니다.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 계약을 정확히 이해하시고요. 계약 구조를 4번 항목에서 기존의 판관비 고점을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는 프로모션을 꼭 제시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판관비 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내 집 주변에 있는 최소한의 CU든 미니스탑이든 GS 편의점 3-4곳 이상은 가보면서 뭐 해야 된다? 아까 말했던 그런 사고의 활동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 어떤 제시?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한 제시. 결국 그거는 재고 편의점 그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통해서 뭘 하는 거다? 재고 자산 줄이는 거고, 재고 자산을 줄인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고, 그거의 의미는 GS 리테일의 뭐다? 현금 흐름 좋게 하는 매출액을 늘리는 거다. 그게 결국은 임원이 원하는 거다. 거기까지 접근해서 이 직무의 자기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해한다는 듯이 자기소개서를 써주세요. 네, 몰입했네요. 네, 자소서 문안 분석만 할 건데, 네, 준호프로 쳐주시고요. 유튜브에서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이제 강의드립니다. 아, 너무 할 게 많아요. 네, 아주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자, 모두 하반기 다들 준호프로 이기 되시고요. 자, 구독은 목표기업 입사입니다. 감사합니다.